왜 네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되니? 예, 이런 얘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시장은 이미 그런 IQ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주가로서 반응합니다. 자, 이거는 유럽 스탁스 지수라 그래서 유럽 지수인데 유럽 지수가 코로나가 똑같이 맞았어요. 미국 나스닥은 이렇게 왔는데 얘는 미적미적거리죠. 왜? 얘들이 돈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느리게 왜? 얘는 12개 나라 정상이 모여서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의논하다 시간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갑자기 확 올라간 거야. 분기점이 요 날이 5월 14일이에요. 요 날 무슨 발표가 났나 봤더니 독일이 재정정책을 부르짖기 시작했어.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지만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독일은 어떤 나라냐면 2차 대전 때 자기네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두렵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나간 유럽 위기 때도 마찬가지 독일이 계속 안 동의해 줬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탈리아를 도와주자, 돈을 모아서 스페인을 도와주자, 이거를 계속 독일이 반대해서 그나마 깐깐하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지 독일은 유럽의 최고의 우량 국가이죠. 지금까지도. 그러니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돈을 그냥 넣어줘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유럽이 제일 난관이 많은 거예요. 독일이 제일 걸림돌이겠죠. 왜? 얘들은 뭘 제일 싫어해? 생리적으로 돈을 그냥 넣어주는 거. 얘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거 이제 적합하지 않은 말이지만 편하게 제가 왜 네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되니? 예, 이런 얘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은 독일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베일인, 베일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니들이 문제가 생기면 니들이 빚진 거니까 니들이 먼저 그 빚 갚는 내용 중에 70%를 네가 내면 우리가 넣어주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걔네가 빚지고 독일 돈으로 갚는 방식은 절대 용납 못함. 그게 베일인, 베일아웃이에요. 지네 빚은 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서라도 써야 돈을 넣어준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이 지네들 뭐 몇 개 막 다 폐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복지 정책을 쓰기로 했던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할 테니 돈 좀 주세요. 이러면 넣어주겠다는 게 베일인, 베일아웃이에요. 이걸 처음으로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왜? 무작정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이거는. 그죠? 그러니 독일이 그러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날 정확하게 5월 14일 날 독일이 앞장서서 그 깐깐한 5개 나라가 있어요. 북유럽에 아주 좀 잘 사는 애들. 까칠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 뭐 스웨덴 막 이런 나라들을 독일이 설득했어요. 이건 그런 위기가 아니다. 그게 발표된 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이날부터 유로화가 강세를 뜨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저 때부터 달러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97 오늘 찍었는데 원래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103 가까이까지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에 위기가 오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국이 심어놓은 아주 대단한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그래서 강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95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할 때 한국은 전혀 1도 영향을 못 줍니다. 전 세계에서 요만한 나라라서. 달러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를 영향을 주는 6개의 나라 통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2개 통화가 가장 달러의 숫자를 좌우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과 일본. 예, 그래서 유로화와 엔화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러는 달라집니다. 요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요거 왜 중요하냐면 모든 금융상품이 기준이 달러 인덱스로 해요. 그러나 그 6개 국가만, 선진국만 나라가 아니죠. 나머지 브로드한 국가들에 대해서 달러가 어떠냐를 따지는 다른 인덱스가 따로 있어요. 그 인덱스는 우리 원화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달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말할 때는 이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로 보는데 그 달러 인덱스가 100, 101, 102 숫자가 높으면 달러가 강한 걸 말하고요. 숫자가 작으면 약한 걸 말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힘이 없어서 반대예요. 원화 환율은 높으면 약한 걸 말합니다. 작으면 강한 걸 말해요. 그래서 헷갈리시니까 그 환율 인상, 환율 인하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원화 절상, 원화 절하 이런 말 쓰시면 정확하게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절상은 약해졌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근데 환율이 인상, 하여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지 말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중심이라 달러는 지들이 세질 때 높아지고요. 예, 우리는 그 상대국이라 높아질 때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던 102에서 103에서 95까지 약해졌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해져서. 유로화가 왜 강해졌다고요? 독일이 재정정책을 앞서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작년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이라는 총리의 그 리더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독일은 굉장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재임이 되면서도 굉장히 많이 파가 날리면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져 같이 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주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메르켈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둘이 합치면 나머지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민당, 사민당 파인 메르켈의 그 중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가는데 암초는 많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면 주가가 얼만큼 오른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럴 정도로 주시장이 민감한 게 재정정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뭘 보든지 간에 재정정책이라는 그런 어떤 렌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